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전라남도가 내일까지 가뭄 대책비 90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추가 투입되는 가뭄 대책비는 신안, 무안, 장흥 등 가뭄이 극심한 시군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해 저수지 바닥 굴착과 소형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 대책비로 쓰여집니다. 전남 지역에는 올해 들어 오늘까지 평균 강수량이 160mm로 평년의 38%에 불과해 9개 시군 4천여 헥타르에서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고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도 물마름과 시듬, 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전남에 오는 6일과 10일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현충일인 6일 낮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는 7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10일에도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와 전북, 군산 등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된 지 사흘 만에 AI 위기 단계를 경계로 환원하고 전북과 가까운 담양과 장성, 영광 등 5개 군에 통제 소독 장소를 설치하는 한편 도내 모든 가금 농가에서 긴급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해남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9일까지 10개 시군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214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섬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근무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공백이 생기는가 하면 참신한 의료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원장실이 4개월 이상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사인 전임 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뒤 2차례 공모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섬 지역이라 업무가 많고 급여 등 근무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규칙을 바꾸는 궁여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개방으로 하게 생기면 이제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이제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근무 5년 이상 근무한 자격자가 되니까 이제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신안군 신유도의 행복의원은 근무하던 은퇴 의사가 떠나면서 3년 만인 지난 4월 사라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근무를 희망하는 은퇴 의사에게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행복의원은 이제 완도, 노화도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 가지 섬 지역이고 보수 체계의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급여 체계 등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문 의료 인력 모셔오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월 단체와 민변 광주지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이번 주 중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씨 회고록 가운데 헬기 사격과 북한 개입, 발포 명령의 부정 등을 반박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념재단은 회고록 소송과 별개로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한 것과 관련해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소록도에서 40여 년 동안 한센인을 돌본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추진됩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라남도 동유럽 순방단은 지난 2일 헤르비 반슈타 오스트리아 티롤주 의회 의장을 만나 수녀들의 선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66년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뒤 지난 2005년 본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전남의 아열대 작물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광양의 매실, 나주의 배처럼 앞으로 권역별 집중화를 통해 짜임새 있게 육성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아열대성 과일인 파파야는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생장이 원활합니다. 이 같은 고온성 작물의 최북단 한계 재배지가 곡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난방을 하기도 하지만 온난화 속에서 전반적인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경제 재배에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좀 북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가 아열대 기후대로 접어든 가운데 전남에서 재배 중인 아열대 작물은 파파야와 애플, 망고, 커피 등 모두 26종, 3,800농가에서 총 1,575헥타르에 달합니다. 재배 면적이 도내 유입 품목인 배의 절반가량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아열대 작물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전남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적 특성과 기후에 따라 3개에서 많게는 11개의 아열대 작물이 집중 육성됩니다. 그동안 농가가 알아서 품목을 정하고 재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특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권역화시켜서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매실이나 나주의 배처럼 이제 아열대 작물도 특성화 재배지가 생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8시쯤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동래도 앞바다에서 지난 2일 나루 일대교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51살 이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나로대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3일 만에 발견됐으며 해경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